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식연구소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 화상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미국 3대 지수가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둔화하기 시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난주 미국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지수인 S&P가 주간 단위로 6.5% 상승했고, 첨단 기술주가 있는 이제 나스닥이 한 7%. 그래서 뭐 7주 연속 미국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거의 뭐 한 10년 만에 이런 그 지속적인 하락세는 없었는데, 네. 반전이 된 것은 다행이고, 그동안 되게 마음 졸이던 우리 서학개미나 또 미국 시장을 보던 우리 동학개미들이 한숨을 돌렸는데, 다른 시장들은 그렇게 지난주에 많이 회복되진 않았었습니다. 국내 증시 네. 같은 데는 뭐 횡보를 보였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오늘 보니까 뭐 한국, 일본, 대만 이런 그 아시아 증시가 조금 이런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지, 국내는 한 1% 조금 이상 올랐고, 일본, 다른 아시아 증시는 한 2%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뉴스 촉매가 있었냐 하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에서 근원 물가 상승률이 생각만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그걸 보통 기대치라고 예상치라고 하는데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그 금융 참여자의 초미의 관심사가 물가인데 네. 물가가 뭐 꺾였는지 그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심각하게 더 악화가 되는 것은 이제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음.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 말고 그 미국 연준이 보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표예요. PCE라고 이제 약자로는 쓰는데 네. 미국 근원 물가 상승률 그래서 4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는 4.9% 상승했고 그래서 2월에 꺾였습니다. 일단 증가율로는. 그다음에 3월 대비로는 0.3%. 그래서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그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지금 인플레를 우리가 참 전망하기가 지금 어려워서 워낙 그 예측이 어려운 변수들 뭐 전쟁이나 중국의 봉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조금 관망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음. 드리겠습니다. 네. 근원 물가 상승률이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내 소비는 어떤가요? 여전히 계속 좋은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그 미국 그 동부 현지에서 그 생생경제랑 그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소비는 상당히 지금 양호하다. 그래서 음. 뭐 제가 그 피부로 느낀 것은 뭐 주요 간선도로에 그 교통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게, 점포나 식당, 커피숍 가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고, 네. 그래서 소비는 상당히 왕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날 그 발표된 미국 4월 가계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그러니까 3월 대비네요. 그러니까 0.9% 거의 1% 가까이 증가했으니까 뭐 연율로 치면 거의 10% 증가한 거죠. 그래서 네. 생각보다 좀 좋았고 음. 소비는 결국은 하반기에 조금 둔화가 되긴 할 텐데 여전히 소비가 상당히 건실하고 미국 경제의 한 70%가 이제 가계 소비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증시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급반등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비가 좋았다라는 걸 반증해 준 실적이 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 소매 유통업체들이 지난주에 이제 미국 소매 유통업체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내용도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실제 증시가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미래를
그 예측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금융시장 네. 증시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크로 데이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실적이고 개별 기업의 음. 실적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뭐 주가가 바닥이니 꼭지니 하는 것은 별로 그거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 저희가 미국 개별 기업의 실적을 보면 전주에 월마트, 타겟 이런 데가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들이 리오프닝 되는 그런 수요 예측을 잘 못해서 음.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도 많이 들어본 소매 업체들이 몇 군데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음. 좋았고 2분기 금년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라는 거는 예측이죠. 그래서 네. CEO들이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올해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을 예상을 했는데 이제 실적 발표한 데가 우리가 보통 폴로 브랜드로 유명한 랄프 로렌이라는 데가 이제 상장돼 있습니다. 네. 여기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백화점 업체, 그러니까 중산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메이시라는 데도 실적이 좋았고, 그다음에 음. 노스트롬이라고 저희 뭐 생생경제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미국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면 여기는 약간 좀 럭셔리한 그 백화점인데 네. 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조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휘발유 값이 너무 올라가면서 그 서민들 중산층 이하는 상당히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네. 중산층 이상 상위층은 상당히 소비를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어서 소비가 양극화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음.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가 이제 실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달러가 지금 워낙 강세니까 네. 그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달러로 환산을 하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이제 국내 기업은 거꾸로 최근에 원화가 너무 많이 한동안 돼서 실적이 1분기도 좋았고 뭐 2분기도 어느 정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좀 우리랑 반대인 그런 음. 형편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요즘처럼 이제 경기 자체가 약간 불안정하고 어디로 흐를지 파악이 잘 안 될 때 저 일반적으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뭐 경제 기사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교수님을 포함 경제 전문가들의 식견을 굉장히 참고하게 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JP 모건 CEO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탄탄하다. 지금은 먹구름이 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경제 위기 상황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을 해서 또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금융사 CEO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더 영향이 좀 크게 미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JP 모건 CEO의 발언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이제 시사점으로 좀 캐치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 데이터, 경제 그 전망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별 기업의 실적과 그 기업 은행들의 수장인 CEO들의 커멘트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인 JP 모건의 CEO를 한 15년 한 그 제이미 다이먼드 월가의 황제라고 하죠. 그래서 음. 이분이 1분기 실적을 그때 4월에 발표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충당금을 좀 쌓는다 그런 커멘트도 했는데 음. 지난주 초에 그 인베스터 데이라고 투자가들을 불러서 이제 은행 그 금융지주사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Q&A를 하는 그런 시간에 있어서 네. 우리 상당히 요즘 좋고 왜냐하면 은행들은 모든 그 다양한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개인, 그렇죠. 정부, 그다음에 뭐 금융기관, 기업, 뭐 대기업, 음. 중소기업 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리가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그 은행 비즈니스의 그 순이자 수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음. 긍정적인 낙관적인 얘기라고 특히 경기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과 거의 양대 산맥인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그 소매금융은 더 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기에 그 CEO가 실제 그 상당히 숨겨진 실력자인데 브라이언 머니헨이라고 이분이
미국의 소비자는 지금 아주 좋다. 우리는 음. 5월 달에도 첫 2주 동안 미국 개인들의 신용카드 지출이 연 10% 늘었고 그 중에서 그 내역을 따져보면 꼭 인플레 때문에 왜냐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실제 뭐 물건을 비싸게 사니까 그 카드 지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보다 실제 카드 사용의 빈도가 횟수가 8% 증가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주 상당히 파워풀한 그 데이터였고 월가의 그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얘기를 저희가 먼저 좀 해봤고 이번에는 국내로 좀 눈을 돌려서요. 지난 금요일에 이 LG가 5천억 자사주를 매입 발표를 하면서 배당 정책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근데 주가는 의외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주 LG, 그러니까 LG의 그 지주사죠. 여기가 이제 이사회를 개최해서 두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2024년 말까지 5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그다음에 네. 둘째는 그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한테 환원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인 뉴스고 특히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금요일 날은 아마 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전에 보니까 한 9%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런 면에 네. 있어서는 워낙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순자산 가치 대비 뭐 한 60% 할인이 돼서 뭐 진짜 주가가 많이 할인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영은 저도 하는데 네. 근데 요즘 이제 이사회의 역할이 많이 중요해졌고 이제 거버넌스 얘기, 특히 ESG가 이제 많이 화두가 되면서 ES 3월 이사회에서도 많은 상장 기업들이 배당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정한가, 그다음에 분기 배당을 하는 게 좋은가, 연간 배당을 하나,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 소각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화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기본적인 방향은 좋은데, 네. 뭐, 지주사라는 건 배당으로 주주가 수익을 얻는데 너무 이제 늦게 이제 발표를 한 거가 좀 뒤늦은 감이 있고 그 음.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5천억이라는 것은 이 회사 시가총액이 12조 원이니까 연 기준으로 따지면 2%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기 이제 뭐 대주주도 이런 점을 알아야 될 거고 이사회분도 아셔야 될 텐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그걸 소각을 해야지 그 퍼센티지만큼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5천억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솔직히 돈만 쓰는 거지 주주 가치가 전혀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음. 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안 줘서 저희 이제 서학개미들이 최근에 느낀 것은 미국 기업들은 얼만큼 친화적인가 주주들한테 네. 매 분기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동시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복 뭐 전진은 했지만 많이 아쉬운 면이 있고 우리 주 LG 경영진과 그다음에 이사회가 다음 이사회 때는 좀 더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음.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반드시 해야 소각을 안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네. 시장은 이 경영진이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합니다. 실제 그럴 수도 있을 그런 것 일들이 같습니다. 그동안 네. 많았었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소각까지 이어지지 않고 매입에만 그친 건 다소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027년까지 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14%로 축소하기로 결정을 하고 해외 주식 비중은 좀 높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자국 주식 투자를 해야 리스크가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이렇게 늘리나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뭐 생생경제 청취자분들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으실 테니까 되게 중요한 뉴스인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고 여기가 이제 자산 배분을 5년 단위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 기금운용에는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2027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현재 16.3%에서 14%로 낮추고 반면에 해외 주식 비중은 현재 28%에서 40%로 올리는데 여기가 이제 930조 원 정도 운영하는 세계 3위 수준의
그 연금이죠. 근데 지금은 그 수탁 자산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그 비중을 낮추어도 실제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국내 주식 그 실제 투자 금액은 한 30조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판대는 얘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전체 분모인 그 수탁 자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납입 자금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맞는 그 의사결정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으로 첫 번째는 해외 주식이 장기적인 성과가 국내 주식보다 높았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지난 30년, 50년 보면 연 한 10% 정도 주가 수익을 가져다 줬고, 네. 국내는 지난 10년 정도 보면 연 한 7, 8%, 삼성전자 빼면 연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이고 저는 맞다고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그 연금 가입자한테 돈을 그 돌려줘야 되니까 그 운용자산을 좀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국내 네. 주식을 파는 게 부담이 가니까 이제 해외로 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국민연금이 이것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 좀 전반적으로 저평가됐으니까 거버넌스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장의 가치를 높여서, 시장 가치가 높여지면 국민연금이 나중에 팔 때 또 외국인들이 다 사줍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기업이 되니까. 네. 그래서 거버넌스 관련돼서도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해서 좀 주주 가치를 더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